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귀중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파이터치 연구원 마지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지연 연구원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 주로 노사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를 좀 많이 하고 특히 자동화 관련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죠. 네. 작년에는 보니까 뭐 연구했죠? 작년에는 근로 시간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주로 노동 쪽에 관련된 걸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네, 원래 약간 노동 네, 쪽에 네. 관심이 많습니다. 노동 쪽에.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되게 중요한 연구를 하시다 그러는데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좀 더 설명을 이거 어떤 의미죠? 노사 분규가 이제 심화될수록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매년 저희 나라의 경우 이제 노사 분규가 매년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를 촉진을 해서 이제 일자리까지 이제 위협을 하는 그 결과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도 요번에 이제 노조를 이제 허용했고, 그래서 이 노조 문제가 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왜 큰 문제로 대두되는지 그 지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세계 경제 포럼 아주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발행하는 글로벌 컴패티티브니스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년 발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노사 협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노사 간에 얼마나 협력을 하는지. 그래서 값이 높으면 노사 간에 협력을 잘하고 값이 낮으면은 이제 노사 간의 관계가 서로 대립적이라서 이제 노사 분규가 악화되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보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 55위였습니다. 55위였는데 이게 그다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또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2019년도, 최근이죠. 이 최근에 과연 그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130위로 떨어졌습니다. 과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노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연 연구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사실은 있는 거는 노동자의 어떤 여건을 갖다가 보장해 준다거나 또는 노동자의 어떤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그 노조가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이 되게 중요한 결과인데 이것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평균 노사 협력 지수인데 이 노사 협력 지수가 뭐죠? 우선 이 노사 협력 지수는 세계 경제 포럼 데이터를 이제 활용한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노사 간의 협력도를 이제 지수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노사 협력 지수가 커질수록 노사 간의 이제 협력이 더 이렇게 잘 된다는 의미이고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이제 조금 대립적인 노사 간의 관계가 대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수록 노사 간의 이제 노사 분규, 쉽게 싸우겠죠. 이제 노사 분규가 악화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평균이라는 얘기는 2009년부터 18년까지의 그 값을 평균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럼 요 그래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OECD 국가들의 이제 노사 협력 지수를 이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제 평균 낸 값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은 3.4로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고 제일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가 6.1점으로 이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위치인지 보시려면 이 OECD 국가들이 평균 낸 점수가 있거든요. 이제 맨 우측에 보면 이제 평균이 이제 4.8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우, 설명을 잘하네요. 저보다 훨씬 더 설명하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할 때 좀 버벅대는데 전혀 아닙니다. 버벅 없이 잘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OECD 전체 37개국에 대한 건데 여기는 이제 다 못 나타내니까 중요한 국가들만 지금 이제 나타냈지만 37개국 중에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이 노사 협력 지수가 꼴찌다. 네. 그 얘기는 노사 간의 관계가 제일 안 좋다. OECD 중에. 네. 그래서 노사분규가 뭐 되게 악화돼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균 자동화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자동화 지표는 그 국제 로봇 연맹에서 이제 발행한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자동화 지표는 근로자 10,000명당 제조업 로봇의 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평균 낸 값입니다. 그러네요. 그 그래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프를 이제 우선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OECD 29개 국가를 이제 활용을 했고요. 이제 가장 낮은 자동화 이제 지표를 나타내는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이제 7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458대로 가장 높은 자동화 지표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을 보시면 114대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3배 이상으로 이제 평균보다 자동화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OECD 평균이죠? 네. OECD 29개국에 대한 그 평균이 됐고, 좀 충격적이네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자동화가 더 많이 됐네요. 네, 즉 일본보다 훨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에 대한 거죠, 제조업.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에서 이렇게 뭐 물건 만들고 이럴 때 쓰는 로봇들, 그런 산업용 로봇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화가 많이 됐을지는 참 충격적입니다. 자, 그럼 앞에 거하고 약간 이제 연관성이 딱 그냥 직관적으로 딱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 자료를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앞에 거 두 가지를 다 한번 관계를 보죠. 그러니까 앞에서 노사 협력 지수를 보면서 이제 노사 분규에 대한 걸 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자동화에 대한 걸 봤습니다. 그럼 두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해당 그래프는 이제 노사분규랑 자동화의 이제 상관계수 관계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노사 협력 지수랑 이제 자동화랑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낸 게 이제 각 노사 협력 지수랑 이제 자동화를 이제 다 그래프로 이제 퍼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관계를 이제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게 이제 자동화랑 노사 협력 지수가 이제 음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비례하고 있네요. 그죠? 네. 반비례. 그러니까 여기 수평축은 노사 협력 지수, 노사 분규에 관계된 것이고, 네. 수직축은 이제 자동화에 관계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을 그 두 개를 그냥 점을 찍어 놓은 거죠. 그죠? 국가별로 네. 해놓은 거. OECD 국가를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점을 찍어 놓으니까, 대한민국은 가장 위에 있네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반비례하는 건데, 가장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뭐, 반비례에서 가장 아주 설명을 잘하는 그 반비례 관계를 잘 설명을 잘하는 거기에 딱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비례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반비례 한다는 거의 의미는 그 노사 협력 지수가 이제 낮을수록 자동화가 더 이제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력 지수가 작다는 얘기는
노사분규가 악화된다는 얘기죠. 노사분규가 악화되면 자동화가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유 노측에서 자꾸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노사분규를 일으키니까 사측에서 그냥 아예 기계 그냥 사람 쓰지 말고 기계를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게 희한하게 이게 뭐 추정하거나 무슨 뭐 시뮬레이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제 데이터를 OECD 데이터를 점만 찍어놓은 건데 진짜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네요. 참 신기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노사분규와 자동화 관계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실제 이걸 갖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죠. 둘 간에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반비례 관계일 수 있는데 정말 그러면 노사분규가 악화됐을 때 정말 자동화가 촉진됐을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 분석 자료, 분석 결과가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하우스만 테일러라는 추정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에 이제 있었던 그 OECD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보다 이제 신뢰성 있는 이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자료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OECD 국가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이제 노사 분규가 1% 더 이렇게 심화가 될 시 자동화가 0.7에서 0.8% 촉진된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국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근로자가 42,000명에서 5만 명이 감소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이 하우스만 테일러라는 게 사람 이름이죠, 그죠? 네. 하우스만하고 테일러라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어떤 이제 분석 방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분석 방법이 우리가 어떤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B에 미치는 영향이 A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통제하고 다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A가 순수하게 B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그 방법이 이제 이 하우스만 테일러 방법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가장 그거를 잘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노사분규가 1% 심화된다는 게 이제 노사분규가 아까처럼 악화된다는 노사협력 지수가 1%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자동화가 이제 0.7에서 0.84 기계를 도입한다는 얘기죠. 네. 노사분규를 막 하니까 점점 노측에서 계속 사측에 대해서 임금 올려라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사측에서는 이럴 바에는 그냥 기계 쓰자. 그래서 이제 기계를 이제 쓴다는 얘기고 기계 쓰니까 당연히 사람을 근로자를 그만큼 못 쓰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 결과란 얘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실제 분석 결과를 약간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썼다 했는데, 그럼 이제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신뢰성을 위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노사협력 지수가 독립변수로 있고 종속변수가 이제 자동화인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히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그 노사 협력 지수가 1% 이제 감소할 시 자동화가 0.84% 또는 0.7%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여기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이제 노사 협력 지수가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 감소하니까 그게 마이너스로 돼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1. 그걸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이제 노사협력 지수가 1%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84, 0.70% 이렇게. 그러면 자동화가 0.84%, 0.7%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분석 결과를 살펴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발전 방향으로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 근로를 허용을 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시면 독일은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도 이제 허용하지 않고 그 있습니다. 대체 근로라는 얘기가 이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이제 막 사업장 내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뭐 데모를 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 일할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을 별도로 뽑는다는 얘기죠. 네,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그래도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 근로를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도 보시면 미국은 임시적이나 또 영구적으로 대체 근로를 허용을 하고 있고 역시 사업장 점거도 미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를 그 노동조합법상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 네. 그죠? 그래서 그러나 독일하고 미국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허용을 하자, 그죠?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노사분규를 하면은 아예 사업장에 와서 이렇게 노사분규를 하니까 일을 아예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네. 그걸 못하도록 하는 금지 법안을 마련하자, 네. 그런 의미죠, 그죠? 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지금 이제 사후 보상금 같은 경우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 그냥 이렇게 사후 보상금을 주고 이제 그 노사분규를 이제 마무리 짓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전면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후보상금이라는 거는 이제 노사분규 기간 동안 일을 못 하니까 임금을 못 받죠, 그죠? 네. 임금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어떤 보상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파업한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 얘기죠, 그죠? 네. 그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노사 간에 그 협상 타결하면서 조건을 내세워 갖고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제 고수를 해서 이제 파업 기간 중에는 이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오늘 뭐 보니까 아주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또 뭐 노조 측에서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그런 OECD 자료를 가지고 인과관계 하우스만 텔라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출한 거죠, 그죠? 네.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우리도 발전 방향, 선진국, 우리가 뭐 선진국 사례를 뭐 독일이나 미국 예를 많이 드니까 또 이런 거는 또 선진국을 또 왜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선진국을 따라하자 하는데 이런 건 또 선진국을 또 안 따라하는 참 희한한 현상인데 하여튼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에 그 마지현 연구원을 모시고 오늘 아주 되게 의미 있고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노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데이터에도 내가 수치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노사 간의 이 협력하는 그 정도가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동 유연성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모든 경제 지표에서 우리가 세계의 12위 강대국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아주 거의 세계에서 가장 꼴찌인 그런 분야가 바로 이 노조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현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진국처럼 저런 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자의 뭐 권리를 갖다가 다 이렇게 빼앗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또는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걸 해서 좀 더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결국은 노동자가 일자리가 생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구의 어떤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결국에는 그런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너무 이 노동 유연성이 너무 안 좋은 분야는 우리가 반드시 좀 더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